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자 하는 명제, 우리는 극단의 시대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극단의 시대이다. 그럼 극단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균형의 힘이 필요하다. 제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수많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탐욕의 시대에 이어서 중용의 시대가 뒤따라야 한다. 비합리적인 과잉은 냉철한 현실주의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주들의 가치와 거리낌 없는 이익 추구의 자리에는 다시 도덕이 들어서야 한다. 말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탐욕의 시대에서 중용과 절제의 시대로 들어가려고 그런다면 도대체 어떤 도덕이 필요한 것인가?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도덕과 윤리적 가치들은 이미 그게 별 쓸모가 없다, 이런 것들이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극단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도덕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짤막한 20분 동안 살펴볼 내용입니다. 명제 4가지만 합니다. 사실 이것만 읽고 끝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명제는 자본주의는 극단을 추구한다. 왜 그렇게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둘째,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 경제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게 시장 경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식도 시장에서 팔리고 분배가 되고 유통이 됩니다. 시장은 중도를 배척한다. 시장은 뭐냐면 우리가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항상 극단을 추구한다는 거죠. 셋째 명제, 근데 이것이 극단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극단은 중도를 요구한다. 우리가 중도를 지키려고 그런다면 마지막 명제, 뭐가 필요하다? 균형의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자본주의는 우리가 요즘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슈퍼 캐피털리즘, 터보 캐피털리즘. 속도가 정신없이 뛰어가는데 거기에다 터보 엔진을 더 얹은 것처럼 여러분들 어제 통했던 걸 오늘 통하지 않고요, 오늘 통하는 것이 내일 통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제 신상품이었던 것이 오늘은 구상품이 되고 오늘 새로웠던 것이 내일은 이미 진부해집니다. 그런 식도로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고 변화하는 시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어떻게 보면 매번 위기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위기 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작년에도 위기였죠. 근데 올해는 들어보니까 우리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 위기다. 경제 위기를 몇 번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위기를 조장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거 따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1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2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자본주의를 갖다가 아주 대표적으로 주창하고 또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요셉 슌페터라는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1942년 저서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냐면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이라는, 창조적 파괴라는,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혁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파괴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것을 갖다가 견지하거나 고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후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2015년 1월 1일자에 서거한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물론 탁월한 저서도 많이 발표를 했지만 특히 위험사회라는 개념 하나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글로벌 석학이 된 사람이거든요. 저도 이제 어떤 욕심을 가지고 나왔느냐, 저도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균형의 힘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캐피털이 돼가지고 좀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부의 세적 생산은 항상 뭐를 동반한다? 위기와 리스크를 끊임없이 생산해낸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역시 위험사회다, 이런 얘기죠. 3가지 예를 가지고 왔는데 이걸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참 좋겠지만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월스트리트의 스톡 마켓, 투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투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끊임없이 위기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우리는 근본주의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지 모르겠지만 이슬람 스테이트, 여러분들 지금 끔찍한 현실이 오늘날 우리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극단의 시대다, 이런 얘기죠. 가운데 뭐예요? 저거 해보신 분 혹시? 번지 점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고 그러면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한 운동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뭐는 높아져요? 쾌락은 증대해요. 산 증인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마운틴 바이크 타다가 작년에 제가 아름다운 쇄골을 부러뜨렸거든요. 또 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몸소 체험을 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균형의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져온 거죠.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 극단의 징후들은 이념 갈등, 예를 들면 자본주의, 쾌락주의,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21세기의 문화적 징후, 증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떤 시대다? 극단의 시대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패션이라는 것, 내가 신상품을 입었는데 제일 기분 나쁜 것은 뭐냐면 나오자마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 열받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끊임없는 새로운 상품들이 만들어내고 있지도 않은 욕구를 우리가 창출해야 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21세기 자본주의 사회는 극단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1970년부터 2010년까지 CEO가 평균 노동자들의 몇 배를 돈을 버는가 했더니 2010년대에는 보통 300배를 벌어요. 300배. 심한 경우에 4,000배. 뭐 구체적 사례는 안 하겠습니다. 뭐 사회 비만 현상, 이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인데, 청량음료의 양을 봤더니 연간 24갤론을 갖다 1973년에 소비를 했는데 1993년에 가면 53갤론으로 늘어나요. 칼로리 섭취량도 일일 평균 3,300칼로리였다가 90년대에 3,800칼로리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뭐냐면 성인 여성이 실질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몇 배? 2배. 성인 남성의 경우에도 3분의 1배를 많이 소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아닌가.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음식, 이렇게 탐욕을 벌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자본주의는 극단을 추구한다. 이게 극단의 현상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이익의 극대화라는 것을 아마 핵심적인 명제로 설정하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시장은 중도를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어떤 사회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명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시장은 어떤 공간이냐 그러면 모든 개인들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물물교환하는 공간이 시장입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 가보면 기버보다는 테이커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내가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가능한 한 최대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공간이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부터 문제가 됐어요. 철학은 이건 문제가 된다. 이거 극단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틀림없이 한계에 도달하고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양산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플라톤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그러느냐면, 우리가 극도로 경계해야 될 것은 플레오넥시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때 호흡을 가다듬기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플레오넥시아. 한국의 우리 청중들은 시라고도 너무 잘해요. 플레오넥시아는 무슨 뜻이냐면 the insatiable desire to have more,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러니까 뭐 도저히 뭐 어쩔 수 없는 욕망, 이것이 플레오넥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원칙은 뭡니까? The more, the better.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죠. 이게 어느 선에서 내가 멈춰야 될지를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멋있으면 더 멋있어 보이고 싶고, 좋은 옷을 가지면 더 좋은 옷을 가지고 싶고, 저처럼 있잖아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시속 200km 놓고 이렇게 다니다가 제가 이제 독일만 가면은 좋은 차를 좀 렌트를 해서 시속 250km 달려보고 싶고, 뭐 이런 거죠. 그냥 달려보고 싶어요. 근데 이것이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이 두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시장이 가지고 있는 플렉서빌리티, 리스크.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급속도로 변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갖다가 뭐냐, 플렉서빌리티, 유연해져야 된다,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 이래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고집을 하면 그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시대가 변하면 빨리 변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플렉서블해지기를 요구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플렉스블 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제 가치를 오늘 우리가 버리라는 뜻입니까?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유연성과 시간을 보시면 뭐 과거에는 파트타임, 뭐 풀타임 그러다 요즘에는 플렉스 타임이거든요.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는 것. 꼭 직장에 나가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노동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시장은 우리에게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우에는 사회가 변하더라도 그래도 비교적 연속적이었어요. 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의욕을 가지고 있었다, 이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changing but continuous였는데 오늘날의 경우에는 changing and discontinuous예요. 변화하고 비연속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그럼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감에 빠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변화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어제는 아주 일반 모범적인 직장인처럼 생활을 하다가 내일은 멋있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 되게 어드벤처러스하고 모험적인 이렇게 되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현대 사회는 우리 보고 뭐를 요구합니까? 플렉스블해지기를 요구한다, 이런 얘기죠. 중심이 상실된다. 리스크도 일상화됐습니다. 근데 리스크는 뭐냐면 벤처 캐피탈리스트나 예를 들자면 되게 모험적인 개인들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려고 그러면 뭐 하라고 그런다? 리스크를 감당하고 각오할 줄 알아야 된다. 뭐라고 그럽니까? 모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실패해서 배워야 된다. 전부 시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리 히백 같은 사회학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리스크라는 것이 오늘날 완전히 일상적인 그냥 평범한 그런 상식이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살아갑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머무르고 있다면 후퇴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서 변화하지 못하면 그것은 후퇴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It's the journey, what matters. 중요한 것은 여행 자체이다. 목적은 중요하지 않다. 이건 not the destin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떠나라, 이렇게 합니다. 모험을 해라. 예전에는 떠나면 어디 갈 게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뭐냐, 멋있고 쿨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무조건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멋있게 보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항상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삶의 중심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절제와 중용을 상실한 사회, 그리고 과잉과 극단과 과도가 평범화되고 일상화된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다.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극단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극단은 중용을 요구합니다. 극단은 위험하다면 항상 중간은 안정과 지속의 장소입니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양극단은 위험하잖아요. 여기는 완전히 극단적인 우익, 극단적인 좌익. 그러면 항상 어디가 안전합니까? 중간이 안전하다. 근데 중간도 안전하지 못해요. 중간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저 기회주의자. 언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늘 히라보 2개를 배우는데요. 플레오넥시아는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라고 그런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핵심적 덕성은 메조테스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중용, 중도 이런 건데요. 이거 한번 해보실까요? 메조테스. 이걸 갖다가 이제 라틴어는 오레아 미디오크리타스 또는 영어로는 골든민, 이렇게 황금의 중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건 왜 그러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런 덕성을 제시하는데요, 삶의 실천적 지혜로서 제시를 합니다. 중용이라는 것은 2가지 악덕, 지나침에 따른 악덕과 모자람에 따른 악덕 사이의 중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모자라서도 안 하고 너무 지나쳐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극단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이 있다. 이걸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하나를 너무 극단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그것은 삶을 갖다가 파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쉽게 얘기하면 중용, 용기. 그러면 용기 있는 사람은 좋은 것인데 너무 지나치게 모자라면 비겁함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너무 극단적으로 지나치면 무모함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정해져 있는 공식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또는 내가 욕망이 강하잖아요. 다른 이성에게 아주 섹스 어필하고 아주 매력적인 남성으로 보이고 싶어요. 너무 지나치면 뭐예요? 끼가 많은 향락을 탐욕하는 사람이 되고, 너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 같은 남자.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중간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죠. 네 번째, 중요한 균형의 힘이 필요하다.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요. 근데 저는 이게 중간이라는 것은 어느 한 끝에서 다른 끝 사이에 물리적 거리를 재서 중간이라고 그러면 쉽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중간을 발견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실천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 필요한 중간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느냐? 균형의 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간의 관역을 맞추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매우 어렵다,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느냐?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 자,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도 무궁무진한 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산술적 중간이 아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중간과 중용과 중도를 발견할 수 있다면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지혜로운 분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산술적으로 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용은 뭐와 관련되어 있는 극단의 감정에 대한 태도이다. 어떤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꺼리는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항상 우리 감정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중간과 중용과 중도라는 것은. 그리고 이 감정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렇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젊었을 때 30대 다르고 40대 다르고 50대 다르고 60대 다릅니다. 제가 30대처럼 예를 들면 우리 집사람과 같이 살아간다고 그런다면 60대에 저 미친, 이렇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다음에 인생의 변화에 따라서 항상 지나침과 모자람을 갖다가 성찰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용은 극단과의 관계에서 중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도의 역설이라고 있습니다. 중도의 역설. 중도는 안정을 가져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념적 갈등을 일으킬 때 친구가 한쪽은 진보적이고 한쪽은 보수적이다, 나는 중간이다, 제가 책도 중간에 서야 좌우가 보인다는 책도 썼지만은 그러면 쉬울 것 같죠? 근데 안정을 가져오는 건 맞는데 너무 중간만 이렇게 생각하고 고집하고 절대하면 삶을 지루하게 만듭니다.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가끔은 마운틴 바이크를 타다가 쇄골을 부러뜨려야 돼요. 때로는 이거 하면 위험해, 그거 타고 그거 안 하기 시작을 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번지 점프를 합니까? 그러니까 안정해질 때 오는 삶에 지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중도이면 중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념적으로 모두 중간이다 그러면 뭐가 중간인지를 알지 못해. 중간을 알려면 뭐가 필요하다, 따라서 양극단이 필요하다. 중도가 계속되면 극단을 요구한다, 이런지. 그래서 먼저 30초 남았습니다. The power of balance. 중도를 알기 위해서도 양극단이 필요하다. 사람이 감정적으로 몰입하고 몰두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미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미칠 때 설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균형의 힘이에요. 미치지 않은 사람은 그 감정이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니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는 뭐냐면 양극단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다. 가장 안정적인 사회는 정치적으로도 진보와 보수의 양극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이 중간인지를 우리가 가늠질을 합니다. 양극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는 너무 지루해집니다. 그러면 뭐야 돼? 반역이 일어나고 이런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저는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직시했고 직면하였던 극단적인 상황들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럴까요? 줄타기 하는 예술가를 보고 계시는데요. 뭐가 필요합니까? 보응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보응은 무엇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성찰할 수 있는 철학적 힘이 필요하다. 그것이 균형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마키아벨리의 말을 끝으로 정확하게 20분 만에 끝납니다. 독재 권력이 나의 자존심을 고양시키지 않았으며 추방이 나의 자존심을 꺾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 어떤 삶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한결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운의 변화가 그들을 높일 수도 또 낮출 수도 있지만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확고하고 의연하며 자신의 생활 양식에 완전히 충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운명이 그들에게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험에 처하시든지 항상 그 감정을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균형의 힘을 갖춰서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아름다운 색깔을 띠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강연은 정확하게 20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